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기 쉽게 네.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현재 관세 정책 그걸 뛰어넘어서 오히려 국가 안보까지 직접 연결한다는 부분을 네. 설명을 좀 해주시면 왜 이렇게 하는지 네. 먼저 좀 알아보고 우리가 이제 대처를 어떻게 할 건지 좀 논의를 더 진행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선거 때 헤리티지 재단에서 만든 트럼프의 정책, 뭐 트럼프의 정책이라고도 이제 소개를 했던 것이 프로젝트 2025라는 문서를 만든 것이 있는데 거기에 각 분야별 이제 정책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세 통상 무역 그 분야를 담당한 사람이 피터 나바로라고 하는 그러니까 1기 때의 그 경제 자문위원을 했었고 그 사람의 기본 논리가 그대로 지금 이제 현재 백악관 그 국가경제자문위원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그 마이런의 보고서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 이게 2018년도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 관세 정책을 그때도 마찬가지로 관세를 올려서 중국을 압박을 하고 그때는 중국이 사실은 손을 들었죠. 그러면서 위안화를 조율을 하고 그러면서 관세를 올린 것이 미국의 물가 인상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뭐 관세 인상으로 인한 세수 확보는 되고 그다음에 그 물가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돼서 이 정책을 다시 이제 반복한다는 겁니다. 근데 1기와는 다르게 어떤 개별 국가들에게 따로따로 이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러니까 이런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제조업을 다시 부활해서 미국의 산업지형 구조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현재 미국은 제조업 비중이 GDP의 10%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시 올리려고 하겠다고 하는 거고 그러려면 많은 공장이나 투자가 이제 미국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관세 폭탄을 터뜨려서 전 세계가 다 미국으로 들어오게 하겠다는 이런 이제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관세 수입을 얻고 그걸 통해서 감세 조치를 지금 이제 법인세를 낮추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미국 국민들에 대한 감세 조치를 계속 확장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기본 방향으로 돼 있는 상황이죠. 자, 그게 그러면 실제로 구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전세가 반발하고 있고 이러면 오히려 미국이 가장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네, 이렇게 하는데 이 정책이 성공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뭐 결론이 난 상황은 아니고 네. 그리고 그 가장 이제 큰 딜이 결국 중국하고 이 관세 전쟁에서 어떻게 마무리가 될 건지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후 결과는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뭐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이나 전문가들 입장에서 무역 통상을 하는 전문가들은 관세를 올리게 되면 실제로 미국 내 제조업이 부활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 내 관세 부과로 인해서 미국 제조업이나 기업가들이 부담을 받고 있는 이 수입이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네. 그럼 미국 제조업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법인세 혜택을 줘서 세금 감면을 줘서 제조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제조업이 경쟁력이 약화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제조업을 부활한다라고 하는 목표와는 반대 결과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게 통상무역 전문가들이 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정책이 뭐 피터 나바로나 마이런이 얘기하는 것처럼 실효성을 가지고 제조업을 부활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갈지 아닐지 아직 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들이 많습니다. 혹시 그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것이다. 네. 그 안보의 기본적인 그 일종의 프레임 구조를 네. 바꾸는 것이다. 이 말씀은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관세 지금 지난 4월 2일 날 이제 전 세계 185개 국가를 상대로 해서 관세 책정을 해서 발표를 했죠. 거기 한국을 25%로 책정을 한 것이 미국 입장에서 한국의 관세가 50%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반으로 책정해서 뭐 25%만 부과한다라는 논리였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한미 간은 FTA 체결 국가이기 때문에 무관세 국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로거든요. 그러면은 그 전통적인 관세 국가들의 이제 관세 기준이 아니라 다른 기준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50%를 책정한 게 비관세 장벽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매겨져 있는 몇 프로의 관세가 아니라 예를 들면 무슨 뭐 한국에서 농업인들에 대한 농업 보조금, 그다음에 수출 진흥 자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역 장벽이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안보 그 한반도의 안보를 위해서 주한미군을 파견하고 유지하고 그다음에 뭐 미군이 항상 한반도 주변을 그 안보 조치를 취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이런 거를 전부 다 포함시켜서 50% 책정해 놓은 거죠. 네. 이 말이 지금 이제 통상 무역의 문제와 안보 문제를 서로 연결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지금 풀겠다고 하는 그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냥 통상적인 무역과 통상 기준으로 25%는 어떤 기준으로 불합리하니까 이거는 얼마로 삭감해야 된다. 이 논리가 통하지가 않는 네. 거죠. 근데 FTA를 하고 있으면 양국 간에 이제 그 의회에서 국회에서 다 이제 조약을 체결했는데 그렇죠. 네. 일방적으로 한 군데서 야 못하겠다 깨자 이렇게 하면 깰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국제법 상으로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국제법 위반이죠, 이거는. 예. 근데 지금 그리고 실제로 그 미국 입장에서도 대통령이 미국의 그러니까 국제 조약이나 국가 간의 어떤 그 협약 체결을 하는 데서는 그 원래 권한은 미국 의회에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과거에 이제 그 의회 법안을 수정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그 조약 중에 일부를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법으로 그 위임을 해준 게 있죠. 지금 그 권한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 건데 사실은 미국 의회가 공화당이 다수당이 아니라 민주당이 다수당이면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 대통령의 어떤 그런 조치에 대해서 의회가 이제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현재 공화당이 상하원이 다 공화당이 그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뒷 배경을 가지고서 그냥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보면 국제법 위반을 미국이 저지르고 있는 거고 네. 그러나 강대국이 이렇게 요구하니까 안 딸려갈 수는 없고 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제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 의회 내부는 어떻습니까? 공화당은 그러면 트럼프 하고 있는 거 동의해 준다. 일단 지지해 줄게 지켜보자 이런 분위기입니까? 일단은 지금까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1기 때 하고 지금 트럼프 2기가 다른 것이 1기 때만 하더라도 공화당 내부에 상당수의 이제 트럼프 견제 세력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네오콘 기존의 이제 보수파가 상당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2기 트럼프의 의회에서의 특징도 공화당이 거의 대부분이 지금 트럼프 측으로 지금 돌아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지금 내년 11월이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년 11월 중간 선거에서 의회 구성이 이제 다시 바뀔 수가 있는데 그때까지 지금 분위기로 보면은 공화당의 해당 지역구에서 트럼프의 정책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미국 공화당 의원들 중에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대표적인 것이 아이오와주 같은 경우에 거기가 주로 이제 농업 생산을 통해서 그 농장이 제일 많은 지역인데 거기서 콩, 옥수수 같은 이런 그 농산물 그 생산을 제일 많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농산물이 거의 대부분 중국으로 다 수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14억 인구가 1년에 소비하는 그 돼지 숫자가 한 7억 4천만 마리가 된다고 하는데 이 돼지를 먹이는 사료가 지금 다 거기서 들어가거든요. 근데 중국은 이때까지 관세 정책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이미 1월 달에 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콩과 이 옥수수 수입을 1월 달에 그 앞으로 예약 수입하는 걸 전부 다 중단시켰어요. 관세 발표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바로 이제 아이오와 주에 있는 전통적인 트럼프 지지를 했던 이 사람들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공화당 의원들에게 컴플레인을 하는 거고 그럼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의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중국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중간 선거 때까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를 않으면 결국 아이오와 같은 이런 데처럼 트럼프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그럼 공화당 의원들이
낙선을 하거나 아니면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정책을 막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공약을 하면서 당선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 미국 의회 내에서 트럼프의 정책을 견제하는 세력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점점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